실례지만 어디 최씨미겨 라는 명대사를 남긴 범죄와의 전쟁 민식이형을 보면 사돈의 팔촌부터 옆집 친구의 누나의 이종 사촌까지 지연 학연 혈연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붙이는 쫄깃하고 야무진 인맥관리 능력에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나쁜 놈들을 주름잡던 민식이형과 같이 강력한 인맥을 토대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현대판 마피아로 불리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형을 포함한 특정 시공간 좌표에서 우연히 만나 일한 것을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유튜브, 테슬라, 스페이스X, 링크드인, 에어비앤비 등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테크 기업들을 움직이는 거물 기업가가 되었는데요. 이 조직의 이름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사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다가 진짜로 트위터를 사려고 하는 중인데요. 마피아들이 홈파티를 하며 비즈니스를 하듯 페이팔 마피아의 구성원들도 홈파티를 열며 쉐킷 하던 중에 야 이번에 내 아이템 진짜 대박인데 투자 고고? 라고 제안을 하고 즉석으로 고민하다가 오케이 콜 하며 즉석으로 쿨하게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주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이들의 끈끈한 우정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안대공학에서는 페이팔 마피아의 불의를 시작으로 지금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 대표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죠.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라 불리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 1998년 모교에서 화폐 시장의 글로벌 개방과 정치적 자유와의 관계라고 어마무시할 정도로 인기가 더럽게 없어 6명밖에 듣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한 천재 프로그래머인 맥스는 창업을 위해 스탠포드 옆 친구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요. 왠지 내 창업을 도와줄 귀인을 만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하고 스탠포드를 기웃거리다가 틸 대부님이 가르치는 더럽게 인기 없는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첫 만남 이후 맥스는 곧바로 틸 대부님께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인 암호화된 저장 소프트웨어를 제안했고 듣자마자 초기 발동한 대부님은 맥스에게 자신의 헤지펀드를 통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죠. 대부님의 은총 속에 코딩밖에 모르는 뼛속까지 공돌이였던 맥스는 틸 대부님을 CEO로 추대하여 1999년 웹 기반의 결제 서비스 기업인 컴피니티를 창업하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업을 구상한 사람이 있었으니 1999년 인터넷 뱅킹 X.com을 창업한 그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게임 CD를 사은품으로 준다며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린 2000년대 전후의 대한민국 게임 잡지 시장과 같이 피가 철철 흐르는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던 컴피니티와 X.com은 대체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라고 현타가 오기 시작했고 시장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그냥 합치자 라는 단순하고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두 회사는 극적으로 합병.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페이팔이 탄생하게 되죠. 이후 페이팔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송금하는 서비스를 아이디어로 제안해 투자금을 끌어내는데요. 이때 모인 똑똑한 인재들은 훗날 마피아 멤버가 되었으며 하나하나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가닥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페이팔 마피아로 성장하게 되죠. 사업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의 약 15억 달러 하나 1조 9천억에 달하는 가격에 인수됩니다. 자 그럼 가슴 웅장해지는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을 한 분씩 알아보죠. 밤이 되었습니다. 대장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를 역임하신 피터 틸은 빅테크 기업의 대표답지 않게 스탠포드에서 철학과 법을 공부했습니다. 대부님은 시대의 트렌드와 사업의 가능성, 거물 인재의 미래까지도 잘 살피는 신출귀몰한 연구안을 가졌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아직 쭈구리 시절이던 2004년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페이스북에 투자를 받기 위해 틸 대부님을 찾아왔고 대부님은 주커버그의 창창한 가능성을 눈여겨보고는 스타트업 기업의 50만 달러를 페이스북 지분 10% 현재 가치로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금액과 맞바꾸는 이른바 엔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재를 알아보는 전사 같은 대부님이십니다. 이 밖에도 대부님은 2005년 더 파운더스 펀드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어 실리콘밸리에서 제2의 페이스북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 기업이자 세계 최대 오픈 인터넷 플랫폼 운영 기업인 퀀트캐스트, 쇼핑이나 식당, 병원 등의 리뷰를 모은 미국 최대 지역 리뷰 사이트인 옐프, 현재 7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 세계에서 가장 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 여행 갈 때 숙소 걱정을 안 하게 해준 에어비앤비, 빅데이터 전문 분석 기업 팔란티르, 머스크 형님의 화성 정복의 꿈을 이뤄줄 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까지 수많은 금싸라기 회사들이 대부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기업가들의 대부분이 바로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입니다. 이 정도면 저도 대부님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라 오늘부터 제 맘대로 대부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뇌 속에 반짝임이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대부님은 틸 펠로우십이란 프로젝트로 창업을 돕기도 하는데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오긴 했는데 남들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샤우팅하는 대학생들에게 창업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다만 그 조건으로 대학은 그만둬야 하죠. 대학 중퇴와
지원금 1억 2천만 원을 맞바꿔 창업을 소환하는 가슴 쫄깃한 도전. 역시 대부님다운 배포이십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페이팔 기술의 핵심 맥스 레브친. 페이팔의 핵심 기술을 만든 천재 엔지니어 맥스 레브친은 특히 사기를 방지하는 페이팔만의 기술 확보에 큰 공헌을 했는데요. 안대공학에서도 이미 자세히 다루었던 본인 인증을 할 때 우리가 휴먼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 위해 비틀린 문자를 입력하는 테스트, 일명 캡차를 최초로 개발한 공학자 중 한 명입니다. 온라인 송금 초기였던 2000년대 초 해커들에게 돈을 탈취하는 기회였는데요. 전 세계 해커들이 가짜를 샤우팅하던 그 시기 페이팔 역시도 보안 문제로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해커 이고르는 2000년대 초에 악독한 해킹 빌런으로 악명 높았는데요. 페이팔을 지켜야 했던 우리 맥스 형님은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컴퓨터가 거의 생산하는 가짜 정보들을 식별해내는 솔루션, 이름하여 빌런 이고르를 잡는 소프트웨어 이고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맥스 형님은 MIT 올해의 발명가로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부님을 만난 이후 투자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준 맥스 형은 미국 최대 리뷰 사이트 옐프, 이미지 공유 SNS, 핀터레스트, 기업가와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유누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핫했던 공유 기반 메모 정리 앱인 에버노트가 바로 맥스 형님이 투자한 곳이었죠. 여기에 기술 창업에 여전히 목이 말랐던 맥스 형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도 제휴한 후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어펌을 설립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와 같이 Buy Now, Pay Later라는 BNPL 기술은 카드가 없이도 선결제 후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아마존, 월마트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펌 서비스를 도입한 가운데 페이팔이나 애플 역시도 어펌을 따라서 이 BNPL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 하죠. 페이팔 마피아의 진정한 힘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맥스 형은 단순히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마피아의 근본다운 말씀이십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화성에 갈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진짜 화성 갈 생각인 빅픽처 가이 일론 머스크. 합병을 통한 페이팔의 탄생과 함께 마피아 멤버가 된 일론 머스크는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할 때 약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았는데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법하지만 이 자본을 바탕으로 끝없이 투자합니다. 화성 이주의 시작인 스페이스X부터 2003년 전기차 사업에도 뛰어들어 테슬라 모터스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지금에서야 테슬라 주식 상승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고 스페이스X나 테슬라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어 시작부터 사업 시작이 순탄했을 것 같지만 2008년까지 테슬라는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스페이스X의 첫 발사체 펠컨 1호는 3번의 발사 실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 위기까지 왔었죠. 머스크 형은 이 모든 난관들을 마피아 총질하듯 제거하고 2008년 스페이스X의 펠컨 1호를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발사해 지구 궤도 안착에 성공. 테슬라의 첫 전기차 모델 로드스터도 성공적으로 출하하죠. 특히나 기존의 우주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로켓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식은 화성 이주의 원대한 꿈까지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태양에너지 기업인 솔라시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진공 튜브 열차 하이퍼루프, 지하터널을 뚫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보링 컴퍼니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친환경 차세대 사업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늦춰 화성 이주 계획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머스크 형님의 빅픽처였다면 그는 정말 비스크라고 할 만합니다. 또 밤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만든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금의 안달공학을 잊게 한 유튜브 트리오. 연구실에 틀어박혀 랩미팅에 벌벌 떨고만 있던 공대생에 불과했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들고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등장 때문인데요. 유튜브의 개발자 역시도 페이팔 마피아의 멤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페이팔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스티브 첸, 체드 헐리, 조드 카림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스티브와 카림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체드는 이를 반영해 화면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라떼 시절 KBS 지구용사 벡터맨을 연상케 하는 족이 잘 맞는 트리오였습니다.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스티브는 이베이에서 매니저로 일하지만 자유롭게 일하던 페이팔과는 달리 수직적인 이베이의 구조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다른 벡터맨 용사들을 그리워하던 중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여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2월 슈퍼볼 하프타임쇼 공연.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자 잭슨 패밀리의 막내 자넷 잭슨이 공연 도중 가슴이 노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속상하고 슬퍼하는 자넷 잭슨은 안중에도 없는 일부 사람들은 사고 영상을 찾아 헤매기 바빴습니다. 폰카메라와 유튜브가 없던 그 시절 다행히도 이러한 사고 영상을 찾는 것이란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카림은 사진이나 글보다 동영상 공유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티브는 평소 홈비디오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찍은 파티 비디오를 전송할 때마다 막이 쳐오르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벡터맨 트리오는 이러한 문제들에 공감하면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만들자는 목표가 생겼고 이것이 유튜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유튜브 모델은 틴더나 아만다 같은 데이팅 앱 서비스의 동영상 버전을 만드는 형태였는데요. 체드는 3개월 동안 차고에만
뼈에만 박혀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동영상 업로드 기술을 개발한 끝에 마침내 200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기대 만땅으로 하고 유튜브를 출범했지만 바로 망해버립니다. 벡터맨 트리오가 사업을 포기하려는 순간 그냥 사람들이 올리고 싶은 영상 아무거나 다 올리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방향을 틀었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현재의 유튜브로 재탄생했죠. 유튜브에 업로드된 첫 영상은 아무 동영상이나 올리는 사이트란 컨셉에 걸맞게 카림이 동물원에서 코끼리 코가 길어서 멋져 하고 말하는 2억 3천만 뷰에 달하는 이 짧은 영상이 됩니다. 제드와 스티브, 카림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전 페이팔 최고 재무이사이자 페이팔의 이베이 매각을 추진한 로엘로프 보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털인 세콰이어 캐피탈이 유튜브에 35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추진하죠. 이 투자금으로 유튜브는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차고에서 버젓한 2층 사무실로 옮길 수 있었으니 페이팔 마피아의 짱짱한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페이팔이 없었다면 이 새 공동 창업자는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 역시도 이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샤우팅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 밖에도 틸데브님과 절친이면서 엄청난 엔젤 투자자로 성장해 에어비앤비나 플리커 등 70여 개가 넘는 투자를 한 리드 호프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와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 조직 히바를 만든 프리멀 샤부터 골든글로브 후보 영화인 땡큐 포 스모킹의 제작자 데이비드 섹스까지 수많은 페이팔 마피아 멤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불어온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의 테크노밸리도 실리콘밸리와 같이 급성장하여 기술력과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안달공학을 시작하면서 응원해주시고 질책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멈추지 않고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고 남다른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 중인데 선한 의도와 뼈를 깎아 쏟아붓는 노력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조떼꾸를 볼 때면 가끔은 현타가 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묵혀놓는 초장기 투자 주식과 같이 출렁이는 음봉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만나 뵙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와 감성을 공유하다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틸데브님과 같은 분이 아니신가 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는 또다시 골방에서 영상을 깎다 말고 파이팅하기 위해 샤우팅하고 있는 여러분, 조떼꾸알 사랑합니다.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